오늘 좀 레트로한 애들작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시트레아 한번 올려놨잖아요. 좀 레트로하다고. 그 시트레아가 퀘스트가 조금 추가됐기 때문에 그 추가된 퀘스트도 한번 보고, 그다음 대시보드 업데이트 현황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좀 루트 좀 최적화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트레아 대시보드 보면은 얘네가 화요일이랑 금요일에 좀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이 브리처, 그다음에 LPG 공자, 트레이더, 그리고 오늘 해볼 렌더랑 일드 파밍, 그리고 어드벤처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대시보드가 한 5개 정도고, 이 게이지가 차면서 약간 생태계에 저희가 어떤 기여를 했다라는 걸 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한 $100 정도로 작업을 좀 해둔 계정인데, 저도 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오랜만에 와보니까 이렇게 게이지가 좀 찼습니다. 그래서 이 브릿저에 있는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큰 금액으로 하시면은 저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얘네가 더 중요시하는 게 일단 이 생태계에서 이제 플로우를 얼마나 오래 뒀냐, 흐름을 얼마나 오래 뒀냐를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시너지가 맞으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좀 여윳돈이 있으시다면 그냥 놔두는 거죠. 이 생태계에다가. 그러면은 이 게이지가 자동으로 차니까 저는 이제 소액으로 다 계정하니까 이 루트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LP 파밍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페어를 두고 레인지 설정한 다음에 좀 오래 두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LP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저는 기간이 또 점수를 좀 주는데 LP 같은 경우에는 기간보다 금액이 조금 더 뭐 당연하겠죠. 유동성이란 게 기본적으로 좀 많은 유동성을 투입해 주신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니까.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그냥 수압 볼륨이거든요. 그러니까 볼륨 채우면 되는데 여기 가스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 200원 정도 나가요. 뭐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트잭에 100원, 200원 나가는 것도 요새 좀 아깝습니다. 좀 옛날에는 이더 가스비 같은 경우가 워낙 비싸니까 턱턱 내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더도 가스비가 싸잖아요. 근데 이더 가스비가 싼데 이런 비트코인 L2에서 수수료를 쓰는 것도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좀 노가다를 해서 트레이더 포인트를 채우는 게 좀 가성비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렌더랑 이제 일드 뭐 이런 거는 뭐 대충 보면은 있잖아요. CTUSD 이거를 랜딩해서 뭐 한다고 합니다. 그 일드 파밍 그냥 유동성 제공하는 거죠.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생태계를 참여하면은 게이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레아 관련된 궁금한 점은 제 이전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 부계정인데 이거 하나 키워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좀 깔끔하지 않을까요? 브릿저에서 이제 다양한 브릿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뭐 스타게이트도 보이고 클레멘타인 뭐 많은데 저는 메인 브릿지를 좀 쓰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메인 브릿지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시트레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L2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L2 시트레아 BTC가 가스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스비도 필요한데 여기서 리필 기능이 있어서 그 리필 기능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리필 가스가 있죠. 저는 지금 WBTC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필하면서 이 CBTC가 시트레아의 기본 가스비예요. 이 CBTC로 가스비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리필을 하셔서 CBTC를 넘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그냥 이더리움 스테이블로 넘기셨다 하면은 시트레아에서 쓸 가스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쪽 생태계에서 강제로 넘기시면 돼요. 클레멘타인이나 신바이오틱스나 뭐 아토믹 이쪽으로 해서 엑스버스나 그쪽에 BTC 보내고 그 BTC에서 그렇게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다 해보니까 그냥 여기가 제일 낫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WBTC를 WBTC2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해서 이더리움 WBTC를 시트레아 WBTC로 보냈습니다. 시간은 5분인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금방 넘어갈 겁니다. 시트레아 이제 대시보드 오셔서 이제 루트를 짜야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LP는 이제 사트스마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할 거고, 트레이딩도 여기서 볼륨도 좀 쌓아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안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더 포인트는 어차피 이 사트스마에서 수합하면 알아서 쌓이니까 약간 무시하고, 저는 약간 자동화된 걸 좀 좋아해서 이 LP랑 브릿저 그리고 이 일드랑 렌더 이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드벤처는 이게 생태계 탐험하는 거거든요. 뭐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게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3월 3일까지여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쪽 보면은 이제 젠트라 한번 볼게요. 젠트라에 이제 CT USD를 넣어서 풍차를 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이니까 풍차를 돌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포인트가 뻥튀기 되겠죠. 대신 이 APY는 좀 포기해야죠. APY는 마이너스가 찍힙니다. 뭐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일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카운터블에 가보면 볼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볼트를 사용하려면 KYC를 해야 됩니다. 어카운터블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봤는데 그렇게 밸류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왜 KYC까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좀 검증되지 않은 디앱, 뭐 물론 시트레아 메인 대시보드에서 연결을 해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KYC를 아무데나 하고 다니는 건 좀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소, 뭐 최소한 백팩 정도 되는 곳이라면 KYC 그냥 하겠죠. 그리고 토큰 세일 하는 곳, 거기도 KYC는 하는데 이런 일반적인 디앱에 볼트를 쓰기 위해서 KYC를 한다. 이것 또한 리스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의 선택이고 그리고 얘네가 뭐 API를 뭐 30%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메리트가 리스크를 걸 만큼 있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KYC를 굳이 해야 되나? 뭐 개인의 선택인데 굳이 안 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KYC 아무데나 하고 다니면 개인정보 털려서. 그래서 어카운터블은 안 할 거고 이 제너릭이란 애를 알아봤거든요. 얘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GUSD라고 거버넌스 개인적으로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swap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를 스테이킹 함으로써 또 생태계 기여해서 포인트를 파밍하는 API도 좀 낮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쓰시려면은 그 이더리움에서 바로 넘겨도 되는데 저는 이더리움 쪽에서 브릿지 타는 건 좀 귀찮아서 그냥 이 시트레아 안에서만 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하는 동안 제 돈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WBTC를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가격이 뭐 떨어질 위험 요소가 더 많죠. 지금 워낙 매크로적인 위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하시면 스테이블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계정은 제가 스테이블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CTUSD를 좀 사용할게요. 그래서 CTUSD로 제가 수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2,000명 정도 있어요. 시트레아에. 그리고 수합을 한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스비가 한 이 정도? 이 트랜잭션 피가 좀 나가는 편이어서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145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트랜잭션 한 번에 한 150원 정도 타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CTUSD가 저는 젠트라에서 일단은 풍차를 한번 감으려고 합니다. CTUSD를 서플라이 해서
예, 서플라이 됐죠. 그리고 CTUSD를 최대한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스팩터는 1.18이라고 되는데 이거 대충 계산하면은 CTUSD가 한 0.88 정도까지 패깅이 깨지면 제 가격은 청산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좀 빌려줬고요. 이 빌린 돈을 가지고 사트스마에 가서 한 $100 정도 GUSD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USD를 $100를 바꿔서 이 GUSD에서 이 오른쪽이 그 GUSD를 스테이킹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언스테이킹은 바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트레아 쪽 여기는 이제 이더리움 USDC를 시트레아 GUSD로 넘기는 브릿저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 투 이더리움으로 되는 거고 오른쪽은 그 시트레아에서만 사용하는 거여서 시트레아 GUSD를 SGUSD로 이제 스테이킹 해주는 곳입니다. 저는 얘도 제너릭도 스테이킹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GUSD가 스테이킹 됐고요. 그 다음에 언스테이킹 필요하시면 바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GUSD 스테이킹 하신 분들은 2만 불, 한 3만 불이 안 되죠? 거의 없어요. 그냥 시트레아 쪽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젠트라랑 제너릭 했고 사트스마에서 볼륨작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트스마에서 이 유동성 제공까지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USDE를 한 50% 정도 수합을 해줄게요. 전부 다 스테이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좀 위주로 하고 있고 볼트 플레이 같은 거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 정도 수합을 했죠.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건 어차피 시트레아에 대한 그 메인 대시보드 게이지를 채워서 에어드랍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APR 같은 거는 좀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APR이 40%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다 좀 그렇거든요. 왜냐면 지금 베이스 APR이 3%고 포인트 부스트가 36%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밸류를 놓은 거죠. 요새는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네요, 기능이. 이게 막 이 사투스마가 100밀리언을 찍는다? 그럼 APR 100% 스테이블인데 말도 안 되죠. 20이 아니라 한 2 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2밀리언? 어쨌든 중요한 건 저희가 좀 손해 없이 시트레아를 파밍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유동성을 제공해 줄게요. 그래서 저는 플레인지로 할게요. 플레인지로 하면은 50대 50이 딱 들어가서 좀 깔끔합니다. 네, 그러면 유동성도 제공이 됐죠. 그러면은 이 대시보드에 가셔서 제가 오늘 작업한 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메인 브릿지를 사용해서 이 시트레아 생태계로 돈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그 메인 브릿지로 넘어간 돈이 아마 그대로 있으니까 이 비기너 포인트가 계속 게이지가 올라갈 것 같아요. LP 프로바이더는 저 사트스마를 이용해서 방금 LP를 제공했죠. 스테이블로.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크게 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트레이더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트스마에서 수합을 했죠. 수합한 포인트만 받을 겁니다. 볼륨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트레이더는 일단 납둘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보통 이런 데는 퍼프덱스 나오거든요. 퍼프덱스 때 쭉 밀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렌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젠트라를 처음에 사용했잖아요. 젠트라에서 CTUSD를 입금하고 CTUSD를 최대한 빌렸죠. 그 빌린 돈이 어차피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렌더 포인트도 아마 좀 유의미하게 올라갈 거라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일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제너릭을 사용했죠. 제너릭에서 GUSD를 스테이킹까지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션에 대한 볼트를 제가 제공한 거기 때문에 이 게이지도 오를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허용되지 않은 플랫폼이 있어요. 이 플랫폼은 신뢰하지 않으니까 일단 신뢰되지 않은 거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반대로 이러는 포사이트, 그리고 옴니허브, 그다음에 랑고 익스체인지, DFX 이런 애들은 시트레아가 한번 검증했단 뜻이거든요. 얘 말에 반대니까. 그래도 이 신규 프로젝트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기존에 있던 애들, 되게 유명한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한 번씩 써보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따라오셨으면 제너리, 젠트라, 사투스마 썼을 거예요. 그 외에 메인 브릿지. 이 브릿지들 한 번씩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브릿지 좀 비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돈을 좀 안 쓰고 좀 얍삽하게 파밍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최적화해서 하지 않을까. 일단 저도 한 번씩은 해보지 않을까요? 연습해야지 뭐가 싼지 아니까. 그리고 이거 주스 수업도 볼륨 좀 있으니까 이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는 생태계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뭐야 이렇게 확인해보는 거죠. 예측 마켓이네요. 보면 바로 좀 견적이 나오니까 볼륨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트랜잭션 소액으로 남겨놓으면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의 생태계를 탐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게이지가 좀 찰 것 같고, 얘는 NFT 마켓플레이스네요. 수도꼭지가 있는 걸로 봐서는 메인넷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풀이니까 이런 것도 괜찮죠. 이런 거 들어가서 이제 민트 하나 해주면서 프리민트 하고 이제 수수료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면 여기 이 옴니허브란 NFT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한 거니까 이것도 생태계 탐험이 되겠죠.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랑고 익스체인지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좀 구려 보이네요. 그러면은 안 해도 됩니다. DFX 뭔가 느낌이 딱 퍼프덱스 같은데, 그냥 페이먼트 쪽인 것 같네요. 네, 페이먼트. 얘도 뭐 별로 안 쓰지 않을까.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좀 쓸만한 것 같은데요. 그냥 찍먹으로 남겨두기가. 어차피 새로운 애들이어서 완전 신규니까. 그래서 시트레아 제가 오늘 제 루트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 루트는 일단은 처음에 가스빔만 얻고 그 WBTC를 넘겨서 그냥 다 스테이블로 수업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스테이블 작을 한 그런 계정입니다. 그래서 좀 안정성에 좀 중점을 두고 좀 신경 안 쓰는 그런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랜딩 제가 젠트라에서 풍차 돌린 게 뭐 그게 크진 않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극한으로 좀 풍차를 돌려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이 API만 좀 손해긴 한데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CTUSD는 이제 시트레아에서 좀 밀어주기 때문에 얘 패깅이 깨지면 이 시트레아는 좀 망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냥 망한 곳에 투자를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옛날 올드한 레트로한 에어드랍 작업 느낌이 나죠. 아마 꾸준히 추가될 거고 아마 루트도 더 최적화로 많이 생기게 될 텐데, 옛날에 GK싱크 작업할 때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50계정 막 100계정 하고 그랬어요. 막 루트 최적화로 짜고. 근데 결국엔 다 망했거든요. 저는 그 망한 이유가 뭐 엄청나게 많죠. 망한 이유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 하나가 그냥 너무 사람이 많았다. 유행하는 게 너무 많았다. 왜냐면 이걸 다 애들작을 챙겨줄 수가 없거든요. 에어드랍을. 팀에서. 아무리 고맙긴 하지만 그게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같이 사람 없고 좀 올드한 레트로에서도 뭐 하나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이것저것 다 하지만 확률을 높여나가는 거잖아요. 시트레아도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좀 활동하면서 좀 남들 안 할 때 몰래 몰래 포인트 게이지 올려두면은 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렇게 돈 나가는 게 거의 없어요. 이런 올드한 레트로는 은근히 귀찮아서 그렇지 돈 나가는 게 거의 없고, 대신 좀 새로운 디앱들이 많다 보니까 그 디앱들이 좀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서프에서 한번 돌려보고 그다음에 진짜로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거 살짝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